난 사랑이었는데 중독이었다고? 나쁜 남녀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와 탈출법.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당하고 반드시 당하게 될 예정인 나쁜 남녀를 향한 파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할 행동이고 나조차도 이해 못할 나쁜 남녀에게 빠지는 진짜 이유와 탈출법. 이거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고 나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그래? 뭐야, 딱 봐도 호구 잡혔는데? 저 사람 어디 좀 모자라? 지능에 문제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저런 사람한테는 절대 안 당하지 라고 오만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진 당해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하거든. 이 주제로 매주 이제 여러 명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디 모자란 분들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착실히 버시고 이제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연애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쁜 남녀에게 빠져서 판단력이 제대로 안 선다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오십니다. 그때마다 나는 사연을 미리 받고 읽잖아. 읽으면서 이런 간단한 상황을 못 벗어나고 힘들어하고 계시구나라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었거든. 그래갖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몇몇 내담자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알지?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그 나쁜 남녀에게 매달려서 파국이 되는 루트를 밟게 되는 거. 우리도 그런 친구들 종종 봤잖아. 뭐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아무리 봐도 막 나쁜 남녀인데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 뭐에 씌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친구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심리일까 하고 심리학적 서적도 좀 찾아보고 자료도 살펴보고 나서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맞아요. 내가 되기 전까진 잘 몰라. 원래 사기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당한대요. 고학벌들. 뭐 순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런 쪽 전문으로 특화된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무엇이기에 빠질까요? 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요? 그거는 너무 흔한 말이잖아. 내가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을 해도 너무 흔히 듣는 말이니까 별 충격을 안 받으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가스라이팅인 거 알겠는데, 아,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안 먹혀, 이제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너무 흔해져서. 우리는 나쁜 남녀에게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를 흔히 그 남녀의 뭐 가스라이팅, 연애 기술, 밀당의 능력, 위험해 보이는 매력에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유고, 진짜 이유는 이거야. 중독. 중독되는 거야. 그 나쁜 남녀의 어떤 특정 행동에 중독되는 거야. 그 특정 행동이 뭐냐면 상대방이 간헐적으로 던져주는 애정의 떡밥. 간헐적으로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멀어졌다가 가끔씩 떡밥 던져주잖아. 거기에 중독되는 거야. 중독된 사랑이야. 맞아. 말 그대로. 우리도 알잖아. 상대방이 나에게서 금전적인 이득만 취해가고 자기는 나에게 그만큼 베풀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러 막 먼 길 몇 시간 걸려서 가는데 그 사람은 날 만나러 오지 않아. 나는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좋다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표현도 잘 안 해. 그래서 상대방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머릿속으로 포기도 하고 싶어 해.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나쁜 남녀가 무슨 짓을 할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톡을 걸어와서 나 안 보고 싶어? 나는 너 보고 싶은데. 라고 하거나 술 먹고 밤에 전화 와서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너라도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라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남들에게 말을 못할 상처를 말해주면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여태 이 상처를 내가 말한 사람도 이걸 이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러면서 죽어가는 마음에 도파민이 싹 도는 떡밥을 줍니다. 여기에 중독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처음에 마약 공급해놓고 마약에 중독될 때쯤에 마약을 딱 끊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미쳐버리지.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면 목마른 사람에게 그 중독된 사람에게 그만큼 간질만 나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약을 던져준 사람한테 잘해야겠지. 그런 거지.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좋아해? 안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건 알겠는데 나도 이해 못할 마음이 자꾸 희망을 갖게 하잖아. 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잘해주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돈을 더 쓰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과거에 잠시 먹었던 떡밥을 계속 떠올리고 점점 나를 파괴하는 애정 표현을 어떻게 애정 표현하고 어떻게 다시 대시할지 이걸 구상하면서 힘들어도 버티다가 또 무너질 때쯤에는 또다시 날아오는 떡밥에 연명을 해. 내 잘못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성의 매력? 글쎄,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들의 이런 농락에 그냥 탁 중독돼 버리는 거야. 상대방의 얼굴도 상관이 없어. 어. 그렇다고 이런 케이스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 지속된 사랑도 있지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경우에도 이렇게 못 빠져나오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심리지. 너무 바보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비교 예시가 아까 내가 중독이라 그랬지. 도박 중독이야. 도박 중독. 마약 중독도 되지만 도박 중독.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 아,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걸 도대체 왜 손을 대갖고 왜 중독이 돼? 이렇게 하면서 되게 한심하게 보잖아. 아니, 그리고 잃었으면 끝내야지. 나는 저딴 거에 중독 안 돼.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안일한 마음에 한번 가볍게 또 호기심은 드니까. 호기심은 드니까 손을 댔다가 처음에는 그 도박판이 뭐야? 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돈을 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 그래서 돈을 좀 딴다? 이게 뭐야? 애정이잖아. 처음에 상대방이 나쁜 남자가 나한테 막 주는 애정이잖아. 처음에 딴 돈과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나 빼고 다 급한 사람들 한 패니까 처음엔 내가 따게 해주지.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도박에 재미를 붙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애정을 막 줘야지 상대방의 마음이 막 딸려서 붙을 거 아니야. 그건 거야. 그래서 이게 도박에 재미를 붙이고 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돈을 잃기 시작하지. 나쁜 남녀가 어떻게 해? 처음에 애정을 막 주다가 이 사람이 넘어오면 바로 발 빼지. 바로 발 빼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상처가 있어서 막 이러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사람 시험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 돌아버리지.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아, 내가 이번 판만 더 하면 다 이길 것 같아. 내가 다시 돈을 찾을 것 같아. 그러다 돈을 막 다 잃고 사람이 다시 바닥까지 몰리면 내가 아예 큰 돈을 가져와서 걸면 한 방에 여태까지 잃은 걸 다시 다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람의 손이 덜덜덜 떨리잖아.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릴 것 같고. 이거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저 여자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돈을 조금만 더 쓰면 저 남자를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결국엔 도박은 엔딩이 어떻게 돼? 자살 엔딩이지. 애정도 이거를 중간에 끊어낼 줄 알고 도망쳐야지 이거 끝까지 가게 되면 자살 엔딩이나 살인 엔딩이 납니다. 애인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쏟아부으면 푹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 1억을 가져가죠. 그렇죠. 그거야. 투자금이었던 거지. 나쁜 남녀에게 중독되는 것도 같아. 이런 식으로 중독이 되는 거거든. 처음에는 나쁜 남녀가 매력적인 모습을 다가와서 꼬시면 나는 안 넘어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에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 나쁜 남녀가 막 저자세로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어. 아, 내가 좀 뭐라도 된 것 같고 즐거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 나쁜 남녀는 이 사람을 꼬셔야 되니까 초반에 돈도 쓰고 많이 좋아해주고 하거든. 그래서 막 너는 특별하다. 너라면 내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온갖 감언이설하고 정성을 들여.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넘어가면 그 나쁜 남녀가 바로 어떻게 이제 내 마음의 돈과 시간을 쭉쭉 빨아가죠. 이런 나쁜 남녀에게 빠진 경우 특히 남성분들이 저에게 이 말을 해요. 상담 와서 이 말을 해.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도박이랑 똑같지? 도박. 제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본전을 찾아야겠어야 하다가 큰일이 나는 거잖아. 이 말을 나한테 해.
그동안 투자했던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이 여자를 이겨야겠대. 마음을 못 돌리면 복수라도 할 수 있게 다시 연락이 오는 법을 빨리 알려달라 그래.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심리가 뭐야? 진짜 복수하고 싶겠어? 그래. 겉으로는 복수하고 싶다라고 정신승리를 돌리겠지만 뭐겠어?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다시 보고 싶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판만 더. 이렇게 되는 거지. 도박이랑 똑같지? 진짜 똑같지?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지? 더 기회가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렇게 원망하다가 나쁜 남녀가 한 번쯤은 다시 연락이 온다? 다른 사람들 다 빼먹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고 내가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한 번은 연락이 오거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연락이 왔다면서 역시 나는 특별한 게 틀림없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 거야 이러면서 다시 그 사람한테 풍덩 빠져갖고 또 그 사람이 주는 떡밥을 받아 먹으면서 다 갖다 바치게 되죠. 또 다시 잃어버리는 거야, 더 큰 돈을. 그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게 보통 연애였으면 그냥 뭐 이렇게 만났다가 흘러갔을 감정도 여기에 중독의 감정이 추가되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하는 말이 이 도박과 비교하면서 복수를 하느니 제외를 하느니 해도 당신이 반드시 지고 이 상황은 반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판을 장악하고 있고 감정의 갑이고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감정의 싸움에서 패자가 될 수 없어. 알잖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 내가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를 해서 말해주면 그나마 이성적인 분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빠져나가거든. 어떻게 빠져나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방법은 간단해요. 연락처를 바꾸세요. 차단도 안 돼요. 그냥 바꿔요. 그 사람이 절대로 나에게 연락이 못 오게. SNS도 그냥 없애세요. 그 사람의 연락처도 내 핸드폰에서 지워. 나도 연락을 못하게. 그 방법밖에 없어. 도박은 뭐 손모가지 자르면 발로도 한다라고 하잖아. 이것도 그래. 다 차단을 했다가도 덜덜덜 떨면서 차단 풀고 막 인스타 염탐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연락 오는 거나 내가 연락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겨우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 이불차기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반복하지 않는데 이거를 당하고도 매번 하는 사랑마다 이렇게 중독에 기반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은 자기를 우선 돌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이러는 건지 이 상대방에게 나의 낮은 자존감을 포함한 자아를 의탁해서 내가 아닌 상대한테 집착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개선시켜서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람을 끊어내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남미세 여미세 정신으로 막 현재 무너지고 있는 내 상황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왜냐면 당연히 내 상황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일도 제대로 안 돼. 하던 공부도 제대로 안 돼. 벌어놓은 돈도 상대방한테 다 써. 시간도 다 써. 사람 미치거든. 걷다 정신까지 피폐해지거든. 내 상황이 무너져요. 주변에서 아무리 정신 차려라고 해도 안 들어. 나중에는 그 나쁜 남녀가 떠나고 나면 나는 빚더미에 앉은 통장이나 정말 제로가 된 통장, 망가진 정신 상태, 우울증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거든. 돈 끌어다 갖다 바친다고 시간을 무한히 쓴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눈 질끈 감고 외면한다고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자아 의탁하는 사람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남녀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야,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 진짜 나빴다. 너 진짜 못됐다. 나 상처 많은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내 사정 이해를 안 해주는데 너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막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찌를 텐데 이런 말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세요. 나의 감정과 돈을 갉아먹고 착취한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미친년 미친놈이 됩니다. 뭐 딱히 저 사람한테 나쁜 사람 된다고 나 잘못되지 않아요. 내 통장은 무사할 수 있어요. 그걸 거절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중독과도 같은 사랑에 빠져서 내가 이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돌봐주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내가 이렇게 돌봐주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변할 날이 올 거다 생각하는 거 절대 헛된 생각. 판돈 계속 걸면서 나는 대박을 딸 거다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나쁜 남녀들이 한때 나에게 잘해줬던 행동을 회상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걸 멈추시고 귀를 막고 상대의 행동만 보세요.
입장 바꿔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가모니솔로 날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사람이 말로만 하는 건 쉬워요. 그 상대방이 날 얼마나 배려하고 날 위해 직접 몸을 움직여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돈도 어떻게 쓰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관계를 끊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100% 당신의 그 순간의 판단이 옳을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런 상담 진짜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내 그 영업의 비법이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비법 공개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중독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 도박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인식은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이제 확 이 말이 꽂히는 날이 오겠지. 그치. 겹진 전부 다 지우고 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래야 돼. 다 차단해야 돼. 내가 못 찾아가게. 그 사람이 못 찾아오게.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난 그래. 님 그렇게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님 뭐 됩니까? 님은 평범한 사람이라서 상대방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없어요.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도 안 듣고 막 그렇게 돼. 나쁜 남녀들은 알고 그러는 거죠? 네. 해봤는데 된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해봤는데 알게 돼서 터득한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님들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님들이 왜 안 하겠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기운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재수없으면 감옥 가. 범죄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님들은 착해서 안 하는 건데 양심이 결여된 남녀들은 이제 해보니까 되네? 라는 생각이 점점점 발전하게 된다라고 알고도 그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해봤더니 통하더라. 그렇다고 10명 다에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10명한테 뿌려봤더니 두세 명한테 성공한 거야. 그러면 얘한테는 20, 30%의 성공률이 있는 거야. 그럼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1타로 바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막 100명한테 뿌려. 거기서 걸리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아싸 10명 걸려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남녀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좀 마음이 약하거나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만 걸려라.